축하드립니다. 전체 석자로는 저 2등 했습니다. 실무 과목에서는 전체 1등을. 감정평가서 공부를 왜 시작했죠? 교내 부동산 학회를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. 그 학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,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인턴을 좀 했었는데 출장 다니고 그럴 일이 가끔씩 있었는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. 그거를 하면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그냥 이 회사에 취업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도 되는데 왜 감정평가사 시험을? 일단 전문직 장점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,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출퇴근을 그래도 좀 일단 저는 아직 졸업은 안 했고요. 근데 일을 너무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. 일을 하고 싶다고? 네, 수습평가사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. 전 공부보단 차라리 일이 나은 것 같아요. 공부보단 일이 나은 건 확실한데 일보단 노는 게 좋다는 거지. 시험이 7월에 끝나면은 10월까지 전 아예 놀았거든요. 하도 노니까 좀 아쉬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 건 몇 년도 몇 월달에? 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1차를 준비해서 붙고,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해가지고 커트를 한. 아무래도 부동산 학회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학 원론에서 이제 약간 용어들이 익숙하고 이런 건 있었거든요. 1차를 몇 점을 합격했어? 1차가 아마 75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역시 객관식이 강한.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제 왼손잡이여가지고 오늘 특이하게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. 저는 일단 아침 한 7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. 시험 약간 직전 기간 빼고는 거의 운동을 했어요.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. 한 30분 정도 등교 시간을.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이 딱 9시 반부터 시작이잖아요. 이제 아침에는 실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정확하게 실무 공부를 했습니다. 100점 좀 넘게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럼 11시 20분까지 실무를 풀고 그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. 커피를 같이 마시고. 커피도 마시고. 벌써 이제 정오가 지났네? 이제 계속 공부를 합니다. 5시 반까지 실무랑 이론을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리고 이론 공부하고 5시 반쯤부터 밥 먹어야 되겠네? 네, 다시 밥을 먹습니다. 그래서 저녁 식사도 한 1시간 정도? 6시 반 됐네요? 보통 평균적으로는 9시에서 9시 반쯤에 이제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. 집에 일찍 갔네 또. 그래도 꽤 한 것 같은데. 이때 뭐 법규를 좀 봤습니다. 전 보통 한 12시에 잤는데 이때는 그냥 놀았습니다. 취미생활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. 하루가 되게 짧다. 실무 수석을 합격을 했는데 평소에 스터디는 아주 높진 않았잖아. 잘 보면 이제 2페이지 초반, 못 보면 뭐 4, 5페이지도 많이 밀려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스터디 할 때 내가 이렇게 막 점수가 밀려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나?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나는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스터디를 위한 공부는 뭐고 진짜 시험을 위한 공부는 뭔가? 그리고 저는 24년도 7월에 가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에서 제 등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다.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스터디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개별 스터디를 했습니다. 여기 이런 거 사실 진짜 추석에 어울리는 그런 생활 루틴. 집에 가서 놀았다고 하면 안 되는데.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7시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시간 정도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,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하소연을 막 해요.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막. 다 공부죠. 그럼 일요일은 뭐예요? 일요일은 아예 놀았습니다. 그렇군요. 실무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 것 같다.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. 가장 중요한 거는 GS를 활용하는 방법에 조금 강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 시험이 조금 쉬웠잖아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나 서술 같은 거를 맞추는 게 조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좀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?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알았던 건 아니고 풀다 보니까 내용이 막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답을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푸는 도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도 그러면은 이제 스터디 하면서도 이렇게 답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나 문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좀. 약간 스터디는 매주 보다 보니까 약간 긴장감이 되게. 스터디 집중 안 하고. 약간 그래도 이게 모의고사라는 걸 아니까.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네, 맞아요. 공부할 때 내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도 내가 시험 보면은 실무 점수가 제일 잘 나오겠다에 대한 그
그 자신감이 좀 있었어?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는 조금 있었어요. 실무가 어떤 과목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숫자 감각이 있고 또 이공계다 보니까 약간 수학, 이제 논리 이런 거에 조금 자신이 있었거든요. 실무를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못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못하더라고요. 기대보다는? 네. 기대가 너무 높았... 네, 전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조금 그래 중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다. 일단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문제는 절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1, 4, 2, 3 이 순서로 풀었을 때 1, 4, 2번 풀다가 끝나가지고 3번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은 아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대참사예요, 대참사. 실무 과목 특성상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그만 득점들은 되게 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아예 놓치고 가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득점하는 게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적어도 건드리긴 해야 된다.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네, 시간 조절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. 시험 합격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셨겠네. 네, 좋아하시더라고요. 9시에 이제 알림 문자를 받는 게 있거든요. 제가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. 이걸 할까 말까. 마지막에 결정한 거는 결국 안 하기로 했거든요. 그게 옛날에 알림톡을 신청했는데 안 온 거예요. 왜냐면 그 1초가 정말 1시간 갔거든. 뭔가 이제 그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한 1분인가 2분 늦게 온 거예요. 그럼 그 1분 동안 얼마나... 발표 조회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. 아, 지금은 발표 조회를 딱 눌러야지 뜨는구나. 진짜 누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. 내 손이 막 네. 이렇게 누르기가 너무 싫어요. 막 진짜 확인을 안 하면은 이제 모르는 게 되는데 확인을 해서 이제 잘 안 되면은 바로 그게 되잖아요. 눈 딱 감고 딱 눌렀는데 다행히 합격이 있어서 사운드도 나오나? 막 빵빵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런 건 아니고. 네. 나는 다시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.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가 좋은 것 같다. 이런 게 있어? 스터디를 하는 데는 3가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가 실전 연습, 두 번째는 이제 논점을 좀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, 세 번째는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공부에 좀 자극을 받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오프라인으로 했지만 이제 시험 시간 끝나도 제가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되게 아쉽다 보니까 막 붙잡고 있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.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답안지를 좀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넘겨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전 연습 기능을 조금 상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모든 기능을 이제 다 갖고 가려면은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환경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이 조금 더 그냥 편리하다.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실제 시험장처럼 이제 옆에 수험생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런 긴장감도 좀 갖고 갈 수 있고, GS를 일단 되게 실전처럼 하려고 했어요. 파본 검사 같은 것도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딱 1분 재고서 파본 검사하기 이런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고, 제출할 때도 시간 딱 되면은 제출 바로 하려고 했고, 시험이 끝나면은 다시 받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니까 내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제가 쓴 답안하고 예시 답안의 차이점을 예시 답안에 갖다가 다 체크를 했어요, 빨간 펜으로. 그 다음에 강평을 들으면서 그 내용은 서브에다가 좀 정리를 했어요. 막 서브를 외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내용이 헷갈리면 다시 찾아보려고 만든 거였거든요. 일주일 뒤에 채점된 답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풀어봐요. 실전처럼 또 100분 재고 다시 푸는 거예요. 아, 일주일 후에? 네, 일주일 후에. 제가 사실 기억력이 좀 안 좋거든요. 이게 좀 새로워요, 일주일 뒤에 푸는데도. 왜 그러냐면은 정말 실전처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게 문제를 곱씹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이거 시험에다 생각하고 풀고 제출해버리면은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거든. 새로 풀어보면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거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하고 약간 반반 섞여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복습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다시 풀어본 답안하고 이제 채점된 답안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, 내가 이걸 또 틀렸구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아, 내가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하고서. 근데 일주일 전에 풀고 또 풀었는데 또 틀려? 또 틀리더라고요, 진짜. 그러니까 스터디는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올해 이제 만약에 떨어졌어.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좀 떨어졌으면은 사실 떨어졌을 때를 미리 고민을 하진 않았거든요.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막 그렇잖아요.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랬는데 조금 생각해 둔 거는 그냥 아예 외국 가서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네, 그 그냥 모든 기억을 거를 지워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새로운 삶으로. 네, 아예 그냥 상상만 한 거라서. 뭐 이혼을 뭐 좀 안 좋게 했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나는 외국 가서 혼자 살고 뭐 이런 게 혼자 외국에 가서 간평준비 다시 거기서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다시 하겠다. 공부는 이제 그만둬야죠. 근데 나는 공부할 때
나도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합격률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너무 높으니까 10대 1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. 10명 중에 일단 생동차가 4명, 그 6명 남죠. 그 다음에 2차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노는 들 있어. 걔네들 한 3명 나가. 그러면은 한 3, 4명 남잖아. 그럼 이 3, 4명만 공부한 거다.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. 그런 생각은 안 했다. 네, 전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. 근거는 없지. 저 스스로가 설득이 안 돼서 그 논리에 약간 이공계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실무 수석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기운 얻으시기 바라고 화이팅! 화이팅!